안녕하세요. 대여배치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흥구석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구석이뿐만 아니라 다른 원유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은 중앙 에너비스 같은 종목도 존재를 하죠. 이 중앙 에너비스 같은 종목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GS 그리고 이 GSE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일 이 시장 전반적인 동향을 봤을 때 유가가 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략적으로 1.3%에서 1.4%가량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한 영향을 받는 흥구석유 역시 주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체크를 해봤다면 금일 이제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 유가가 상승할 때 주가 역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적인 주가 하락세를 벗어나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전쟁 리스크가 계속이 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비밀을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금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바로 이 해당 내용이 나올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리스크적인 관점에서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유류세 인하입니다. 관련된 내용부터 해서 정치적인 이슈인데 결국에 현재 지지율을 보게 되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우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또 어떠한 의도를 숨기고 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죠. 자, 우선은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죠. 다양한 이유가 존재를 하지만 저는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정권 자체가 이 네타냐후 정권입니다. 이 네타냐후 정권을 보게 됐을 때 이 선거에서 현재 이기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결국에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앞서서도 이 유가 관련된 종목 말고 조선주에 대한 분석을 할 때도 이 미국 대선을 이끌기 위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갈등이 되는 국가를 제재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중국 제재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갈등이 되는 국가 이란을 이 타겟으로 삼은 거죠. 자, 그래서 이란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국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정권이 네타냐후라고 설명드렸죠. 이 네타냐후는 이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지지를 합니다. 이 트럼프가 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11월 대선까지 전쟁을 통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현재 바이든이 4%가량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할 확률이 높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래서 11월 대선까지 유가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될 확률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당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이란이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펙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세 번째로 가장 큰 산유국이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공급 차질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란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 사실상 그 주변국까지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 그리고 쿠웨이트 같이 주변 대표적인 산유국의 원유 공급도 차질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가는 상방 모멘텀이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아직까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일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봤듯이 1.3%에서 4%가량 하락을 하고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도 23년 하반기부터 24년 현재 2분기가 다가오는 시점까지도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중간중간에 이슈가 존재했었습니다. 다 전쟁에 대한 이슈였죠.
뭐 처음에는 후티 반군이 홍해를 공격했다라는 이슈, 그리고 24년 초반부에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했다라는 이슈,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라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사관을 공격했다는 이슈를 통해서 다 전반적으로 공급 차질이 생기니까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결국에 24년 전망치를 알아야 향후 주가 방향성도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전망치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 이 수급 여건이 타이트해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 사실 원자재 중에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성이 한번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작용할지는 저와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리스크적인 측면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유가가 80달러 후반부에 존재를 하게 되면 100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화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아니다 다를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100달러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 또 유류세 인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류세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 정유 관련된 종목들은 유가가 오르더라도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난 22년 대략적으로 2년 전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 정유주도 주가가 상승했지만 유류세를 인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조정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리스크로 안고 가야 된다, 이 리스크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지만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뛰어넘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정세적인 부분은 제 영상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요적인 측면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했던 이유들을 설명드렸었죠. 공급 때문에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적인 부분도 탄탄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이 지표 자체가 제조업 지표입니다. 제조업 지표가 50일 넘은 상황이죠.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50일 넘은 상황입니다. 50이라는 숫자가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 부분을 넘게 되면 이 경기 확장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 중국도 이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제조업 지표, 이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이 기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는 상승에 대한 동력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시기를 좀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 우선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유동성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죠. 유동성은 또 원자재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의 상방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이 부분이 바로 흥구석유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CPI 지수를 통해서 금리가 6월에서 9월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23년 하반기부터 계속 전망을 드렸을 때 24년의 9월에 금리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당시에 뭐 고용 지표도 그렇고 경제 지표도 그렇고 24년 3월이나 6월에 하기는 힘들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23년 하반기나 24년 초반까지도 3월,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9월 달에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들어맞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 넘어갈 부분은 바로 유동성이죠. 결국에 9월에 금리 인하된 부분이 가셔야 된다고 하면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고, 이 부분이 원유 섹터까지 들어오면서 흥구석유 주가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흥구석유의 주가와 유가의 상관관계입니다. 사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좀 과격한 주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할 때도 상승하지만 전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 더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유가와 어느 정도 선행하는 이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 방향성에 따라서 이 전쟁이 부각이 될 수 있냐에 따라서 흥구석유 주가도 이 향후 변동성이 존재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14,83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장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일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 하방 모멘텀을 통해서 흥구석유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유류세 인하 때문에 조종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기적으로 이 주봉의 11선에서 주가가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해주는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11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21선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선과 21선 이탈 여부를 기준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잡으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주가가 언제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정치적인 이슈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7월과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전에는 지지율 싸움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이 바이든이 최근에 트럼프를 4%포인트 가량 제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책, 이 정책적인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스라엘이 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지지율 싸움이 굉장히 근접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흥구석유 역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 강한 주가 상승 흐름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흥구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